가장 중요시 보는 거 딱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면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시 보는 거? 응. 편의점 업계에서. 좀 시간하면 됩니다. 이제 스타트가 된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 편의점 업계가 예전 인사 담당자로서 지금은 아니지만 편의점 업계가 요즘 가장 핫한 건 맞긴 맞는 것 같아. 뭐 GS, 비즈, 리테일, 뭐 기타 등등. 콜라 세븐도 있고, 그치. 코리아 롯데도 이제. 웨딩미도 있고, 신세계. 그 편의점 영업 관리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편의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응. 사실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뽑는 직군들이 거의 대다수가 80% 이상은 영업관리 직군을 아마 뽑을 거야. 그 영업관리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관리에 뭐 편의점 취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 영업관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대답일 것 같고, 영업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요즘에 워낙에 스펙들이 좋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영업관리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좋다, 뭐 소통을 잘한다, 이거보다도 사실 실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약간 단계 올라선 거지. 예전에는 그건 기본인 거고. 그렇지. 예전에는 뭐 소통 잘하고 뭐 저는 뭐 되게 친하게 좋습니다 하는 게 되게 역량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보기 요즘에 그건 다 이미 다 갖고 있는 역량인 것 같고, 플러스 원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제 어떤 분석 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 편의점 영업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자기가 관리하는 매장의 매출을 올리는 건데, 그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오는지, 그리고 여성이 오는지 남성이 오는지, 어떤 시간대에 오는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걸 찾는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확한 그 비전이 있어야 제대로 된 약간 그 컨설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먹으세요. 계속 질문해서 못 먹게 하고. 먹으려고 했더니 바로 질문해갖고 계속 질문해서 밥을 못 먹게 만들어. 씻고 있는데 자꾸 물어봐.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사실 영업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액션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꽤 많이 있나 보네. 상품이 난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야, 상품은 실제로 편의점에서 동일한 매출을 가져가더라도 실제 그 영업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MB라고 하는 내셔널 브랜드, 이게 여기서 구분을 가지고 있어요. MB, PB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MB 같은 경우는 이제 내셔널 브랜드. MB? 난 MB인 줄 알았어요. MB는 성함 대신 집에서 이제 좋게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고 MB인 줄 알았어요. MB형 말고 MB라고 해서 이제 뭐 내셔널 브랜드, 서울 우유 상품을 갖다 파는 건 우리 상품이 아니잖아. 사실 팔아봤자 우리는 유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마진이 없어.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만든 상품을 판다면 좀 더 마진율이 높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상품을 대체해서 팔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해서 개발하고 판매를 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지. 근데 영업 관리자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영업 관리자는 사실은 이제 회사가 개발하는 그런 PB 상품들이 많은 점포에 깔릴 수 있도록, 사실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건 영업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이건 모든 권한은 그 계약서에 있어. 가맹 계약서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권한은 점주가 가지고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 그래서 모든 물건을 발주하는 건 점주. 다만 이 점주가 좋은 물건을 잘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게 이제 영업 관리자의 몫이고, 그 영업 관리자들은 실제로 우리도 이기고 점주도 이기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콜라를 팔고 있는데, 코카콜라 팔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PB로 콜라를 만들었어. 근데 이게 맛이 기가 막혀. 내가 보기엔 이거 팔면, 똑같이 팔면 맛이 더 높아. 그래서 한번 넣어보는 거지. 그리고 그걸 팔았을 때는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개수를 팔았을 때는 우리가 매출은 똑같아도 마진율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나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 뭐냐면 편의점을 하면은 상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잖아. 그러면은 그거 누가 로스 손해 보는 거야? 점장이 하는 거 아니면 회사에서 회수해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제 간편식품 같은 뭐 삭각서 같은 거는 그냥 폐기 처리한다고 하고. 그럼 누가 사입이 아니잖아. 그렇지. 사실 그 점주가 부담을 하는. 점주가 부담해? 점주가 부담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상품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폐기 지원금을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약간 그런 식이지. 왜냐면 폐기 지원금이 있어? 그런 거를 좀 협의를 할 수 있지. 근데 모두 다 들어간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거지. 새로 나왔는데 뭐 갈비맛 삼각김밥 나왔어. 내가 보기에 안 팔릴 것 같은데 SC가 이렇게 신상품을 한번 넣어보자, 우리 한번 소비자의 트렌드를 한번 봐보자 해서 넣었어. 근데 안 됐으면 점주 손해잖아. 뭐 SC가 돈 줄 것도 아니고 지금 사 먹을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신상품이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해서 폐기 지원금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 그럼 점주가 사실 MD 구성의 주체네? 그렇지. 나는
그리고 좀 오해했구나. 나는 그 영업 관리자가 대부분 이렇게 정해진 룰에서 하게끔 이렇게 딱 통솔 해주는 줄 알았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있어요. 약간 우리가 구분하는 입지들이 있고 음. 뭐 회사마다 조금씩은 틀린데 음. 약간 입지를 구분해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로드사이드라고 해서 뭐 길가 옆에 있다든지 대학가 점포라든지 오피스 점포라든지 이런 점포들은 갖고 가야 되는 것들이 다르잖아. 예를 들어 병원에는 뭐 성인용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성인용 기록을 오피스가에 팔면 갖다 놓으면 누가 쓰지? 약간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상품 포트폴리오는 입지별로 나오는데 그 안에서 되게 많으니까 군이 그 안에서 세부적인 아이템을 선택하는 건 점주 권한. 근데 그거를 컨설팅 해주는 게 이제 영업관리자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영업 관리자의 컨설팅 능력에 따라서 매출이 진짜 좀 달라긴 해? 다르긴 해? 실제로 달라지지. 왜냐면 별품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같은 경우는 겁이 나니까 폐기 처리하기 겁이 나니까 사실 조금 시켜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면 이제 잘 나가면 이거 살려고 소비자가 왔는데 없어서 못 사고 나갔어.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로스가 발생하는 거잖아. 기회에 대한 로스가.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적정량을 주문해서 항상 비치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해. 아 그거를 분석해 주는 거구나 대신 영업 관리자가. 그렇지. 근데 또 웃긴 건 한 10년, 20년 한 점주들은 본인이 더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 더 잘. 쪽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그 사람 촉을 또 무시할 수는 없지. 그래서 사실 편의점 할 때 점주 그냥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점주라면 나 혼자 그냥 프랜차이즈가 아닌 사업을 하면 외톨이 같다. 뭔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좀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의점은 그 영업 관리자라는 든든한 약간 동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든든한 그런 경우가 있지. 그 영업 관리자가 밀어내기라고 그러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아직도 좀 있나? 아 그거는 예전에 남학유업에 어랑생기 때문에 그거 하는 회사는 아마 없을 거고 알게 모르게 뭐 지들끼리 치고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요즘에는 사실은 하면 큰일 나는 요 중에 하나고 당연히 뭐 내가 신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발주하라 주문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빼빼로데이 같은 데도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빼빼로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에서 5대 행사라고 하면 있을 거야. 발렌타인, 화이트, 빼빼로, 뭐 설추석 막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게 5대 행사야, 5대 행사? 아, 그게 5대 행사라고 아마.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추석. 그런가? 크리스마스인가? 나 오래됐어. 이해해줘. 옛날. 여기 자막 넣어줘. 뭐 단호 이런 게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단호로. 부럽게 하고 막. 아니, 그렇지 않고. 여튼 뭐 빼빼로데이나 이럴 때는 보통은 이제 간판을 설치해서 많이 판매를 하지. 그때는 이제 권유 판매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행사 때는 조금 특이하긴 하고. 예전에 이제 내 친구는 이제 편의점 이렇게 갔는데 설 때 그게 있었어. 선물 세트를 다 팔아야 된다는 거야. 영업 관리자가. 영업 관리자가. 그 예전에 나도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뭐 편의점 업계에서 인턴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 팔아와. 정규직 합격시켜줄게. 이런 얘기는 진짜 옛날에 있긴 있었어. 한 10년 전쯤에. 그러면 정규직 합격시켜줄게. 약간 이런 게 실제로 인턴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많이 그랬다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하면 기사거리 한번 터지면 이제 뭐 워낙에 이슈가 크니까. 그치.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 그럼 이제 그런 영업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압박은 없지.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는 월급만 받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사람이 회사 들어왔으면 승진에 대한 욕심도 있고 고과에 대한 욕심. 한마디로 성과 잘 받으면 다음에 내가 연봉을 얼마나 올릴지 그리고 인센티브 얼마나 받을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욕심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열심히 하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이걸 뭐 회사에서 목을 위해서 약간 이걸 산다기보다는 내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좀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몇 개 정도 많다? 편의점? 편의점은 이건 옛날 데이터라 좀 다를 수도 있어. 괜찮아. 한 몇 년, 한꽤 됐지. 한참 자막 한번 꽤 된 사실. 예전 분 막 약간 이런 예전에는 보통은 한 10개에서 13개 사이로 알고 있었고 그게 지방하고 생각보다 많이 맞진 않네. 그 정도가 사실 쉽지 않아. 점주가 예를 들어서 뭐 난 한 30개 맞출 줄 알았어. 30개면 편의점이 되게 많으니까. 그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은 가야지. 근데 30개면 한두 번 가기 쉽지 않아.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가? 한두 번 가야지. 되게 많이 간다. 왜냐면 실제로 신상품이 거의 매주 나와. 편의점은. 뭐 예를 들어 회사마다 이름은 좀 다르겠지만 주간에 신상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안내하는 것도 업무 중에 하나라서 실제로 점포를 되게 많이 방문하지. 이번에 삼각김밥 나왔어요. 그런 것도 있고 신상품 나왔으면 뭐
같이 한번 사 먹어볼 수도 있는 거고 종이를 보통 가져가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상품이 나왔고 얘 그런 것도 있어. 그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약간 회사가 좀 싸게 계약을 좀 가져와서 기존에 500원에 가져오던 걸 뭐 450원 가져왔어. 약간 원가를 조금 싸게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물건을 좀 더 재너라. 약간 이런 식의 컨설팅도 많이 필요하지. 이번에 한 건은 좀 많이 한꺼번에 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뭐 재고 창고나 이런 거 편의점 다 있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실제 뭐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좀 길거나 하면은 원가가 좀 싸게 나왔을 때 좀 미리 사두면 그게 팔렸을 때 기준으로 사실 뭐 이득을 보는 거니까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 영업 관리자들이 점포를 자주 방문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지방에 있는 점포들은 어떻게 해? 지방 본사가 따로 다 있어? 그럼 보통은 이제 편의점 하는 그 회사들은 다들 영업부가 나눠져 있고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내가 알기로 한 15개, 16개 정도 세분화돼서 약간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럼 그 지역 인재를 좀 뽑나? 선호하나? 그렇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외부에서 이제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주도 같은 예를 들어 제주도나 예를 들어 뭐 호남이나 뭐 경남이라고. 그럼 제주도에는 뽑겠네. 그렇지. 제주도는 그런 경우 있어. 그 사투리를 제주도 사투리 안 하면 되게 이질감 느끼는 경우도 있고. 외국 사람에서 안녕하세요 하면 반갑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혼자 왔습니까 막 이런 얘기 안 하면 되게 막 이질감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우습겠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오히려 학벌을 진짜 많이 안 보겠다. 예전에는 내가 이제 한참 했을 때는 취업이 한참 오래될 때지. 가장 심해졌을 때 그때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 이제 뭐 시니어 매니지먼트 레벨 같은 경우는 생각했어. 요즘 취업도 어렵고 우리 회사 이제 위신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야 왜 좋은 학교 못 뽑아? 예를 들어 뭐 스카이 왜 못 뽑아? 스카이가 들어왔었는데 스카이 중에 막 왜 경영학과는 안 들어와?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지. 근데 실제로 뭐 채용 담당자로서 뭐 시간이 남으니까 그런 거 아니지만 내가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분석을 좀 해봤지.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랑 잘 맞을까?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 들어오고 2년 될 때까지는 거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마이너스다고 보면 돼. 실제 ROI가 나오진 않지. 2년 뒤부터 나오는데 뭐 서울대 뭐 경영학과 나와도 2년 안에 나가면 그게 뭐 이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적합 인재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당시에 몇 년 전만 해도 적합 인재에 대한 니즈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 모든 이제 편의점 3사들. 퇴직률이 좀 높나 봐. 근데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편의점이. 왜냐면 급여 수준 자체도 그리고 동종 업계들이 떨어지지 않고. 급여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더라고. 깜짝 놀랐어. 편의점 업계 자체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잘 맞잖아. 그렇지. 사람들이 이제 간편식 사 먹고 이제 건강식 사 먹고 건강식이랑 편의점이 안 맞긴 한데 요즘 건강식이 편의점에 들어가. 그렇지. 맞아. 나도 가끔 사 먹어. 정관장 이런 거 사 먹고 있어. 좀 편의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돈이 되니까 급여가 많이 올랐더라고. 맞아. 이거 딴 얘기인데 편의점 하는데 얼마 들어? 야 이거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얼마지? 저 평당 얼마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약간 임차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야. 뭐 기간에 따라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갖고 있는 걸 내가 어쩜 뭐 임대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가져간다든지 너무 계약 관계가 많아서 실제로 이만큼이면 오픈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상담을 좀 받아봐야지. 그럼 뭐 서울은 지방 대비 뭐 보증금 있는 데도 있잖아. 보증금. 그래서 사실은 편의점 오픈을 하는데 스탠다드하게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명확한 답변은 아닐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이제 개발 담당자가 찾아가요. 직원들 할 때 뭐 할인해주고 있는 거 없어? 직원들 할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왜냐면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고 보통은. 없어? 직원들 하나 낸다고 하면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가맹비나 뭐 인테리어 비용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직원이 오픈을 한다면? 모르겠다. 나도 요즘에 있나? 옛날 직원도 좀 할인해주나? 그런 거야. 자꾸 뵙네. 편의점 잘 되는 거 같아가지고. 잘 되지. 유통업계에서는 사실은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많이 조금 하향세긴 한데 편의점은 그래도 계속 성장세를 달리고 있었으니까. 서류에서 근데 사실 GS 같은 데는 보니까 서류 거의 다 합격시켜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 GS 거의 합격시키는 것 같고 BJF 리테일도 서류 합격률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 그렇지. 상대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를 대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 채용 담당자 하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의 힘들게 썼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노고를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조금 손을 들고 좀 읽어주고 그 사람 얘기를 좀 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긴 있지. 가장 중요시 보는 거 딱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면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시 보는 거? 편의점 업계에서 뭐 다는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실 하나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약간 그럼 2개 얘기해도 돼요. 2개 난 5개 생각해갖고 문학이 5개 안 되는데. 문학이 5개 안 돼? 영약은 2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소통 능력이나 공감 능력 그리고 약간 친화력 그건 기본으로 좀 깔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기본으로 없다면 본인이 실제로 들어가서 약간 괴리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이거 기본적으로 사실 영업 관리이긴 하지만 사람과 뭔가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다면 그런 거 생각을 안 했던지 그럼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많이 보는 거는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분석력이나 이런 거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지. 영업인데 분석력이 많이 중요하다. 그렇지. 영업 관리죠, 영업 관리. 그건 진짜 컨설팅을 하는 역할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내가 영업 관리자가 아니고 진짜 내가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보통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생각으로 사실 가야지. 왜냐면 뭐 어떤 정보는 10년, 20년 했어. 그 사람들은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이렇게 방어막을 쳐버리면 사실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기회 요소가 되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컨설턴트 이 점포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뭐 데리고 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방문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점주들이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도 이제 영업 관리자들은 뭐 데이터나 이런 거 자료를 만들어서 설득하기 위한 그런 기반 자료를 많이 쓰고 있지. 그래서 분석력이 사실 많이 필요하긴 해. 할보다 의외네. 나는 그런 분석력이 필요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뭐 일부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 사실 요즘에 뭐 여기뿐만 아니라 워낙에 이제 데이터 분석, 뭐 빅데이터 유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어프로치가 분명히 좀 더 다를 수도 있어. 조금 더 정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데이터 분석이나 내가 말하는 데이터 분석은 사실 뭐 통계 R 스튜디오를 돌린다든지 SPS를 돌리고 막 리그레션을 하고 막 이런 수준은 아니고 실제로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엑셀 세부적인 분석. 그렇지. 엑셀 수준 다 줬어. 엑셀이 최고야. 분석하는데 엑셀만한 게 없어. 그치. 엑셀 수준. 평균값 구하고 얼마나 좋아. 그 정도면 됐지 뭐. 그 정도 됐지 뭐. 얼마나 데이터 분석을. 그 인적성에 가서는 뭘 제일 중요하게 봐? 인적성 사실 뭘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회사마다 좀 다르니까 뭐 기준이 다르지. 꽈락을 좀 준다든가 적성이지 연수 기본적으로 볼 텐데 그래서 꽈락이 좀 있고 기본적으로 인적성 같은 경우는 점수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라서 그거는 꽈락을 줄 수 없는 한번 점수대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게 아닌데 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치가 어떤 사람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성향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로 나오게 돼 있어 결과값이. 그럼 성향이 그 직무랑 안 맞으면 떨어져? 그런 거 있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되게 활발한데 좀 꼼꼼하게 떨어져. 근데 이 사람이 재경 지원, 재무를 지원했어. 안 받겠지. 맞아. 활발해. 그거 좋지. 어디나 좋지. 근데 꼼꼼하게 떨어져. 치명적이지. 재무인데. 그럼 이건 비슷한 거 같네. 대부분 이제 적성 검사는 커트라인이 있는 거고 평균점 어디가 있는 거고 인성 같은 경우는 뭐 인성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인성이 더러운 건 아니고 난 항상 얘기했어. 근데 인성이 더러워서 쓰레기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직무 적합도랑 안 맞는 거지. 그렇지. 꼭 이 사람이 성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맞지 않지 않냐? 아니 이게 단어가 인성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해를 해. 우리 단톡방에서도 자기가 여태까지 인성 검사에서 5번 떨어졌대. 그래서 인성 쓰레기라고 자기는. 그건 아닌데. 그거네. 그 직무를 잘못 선택한 친구야. 그렇지. 딴 직무 써야 돼. 맞아. 처음부터 타겟을 잘했어야 돼. 그래서 그분 만나면 얘기해주고 싶어요. 인성 쓰레기가 아니다. 직무를 선택 잘못했다. 직무를 다시 찾아줘야 돼. 그 사람은. 직무 찾기 해야 돼. 그곳에. 면접으로 올라갔어. 면접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영업관리는 잠깐 어떤 인재들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야? 예를 들어서 영업이라면 목표 달성이 강인한 그 장교체험이 따로 있는 편이야, 그게 대부분? 없지 않나? 아니야, 장교체험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따로 있어? 나 때만 해도 장교체험 되게 많이 활발하게 했었고,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 회사마다 이제 뭐 선택하기 나름인 거니까. 보니까 BGF는 있더라. 그래? BGF 장교체험이 있었어. GS는 아직 안 떠서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장교에 대해서는 어떤 메리트를 좀 주는 편이고,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편의점 영업관리라고 하면 내가 아까 10개에서 13개 정도 점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점포에 있는 점주들을 가지고 데리고 같이 모시고. 이제 모시고 말이 큰일 날 뻔했네. 모시고 이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통솔력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할 수도 있어. 내가 사실 끌려가서는 컨설팅을 할 수가 없잖아. 맞아. 어. 그리고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보다 어르신이시다 보니까. 아, 그렇지. 보통은 예전에 한때 붐이 일었던 거는 이제 퇴직 인구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편의점. 치킨집 이런 데도 많이 했지만 사실 그거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잖아. 쉽게 접근하기는. 그래서 퇴직 연령들이 지금 인구들이 많이 좀 찾았던 게 편의점이라서 그런 연령들이 좀 많이 있지. 그러면 이제 면접 때는 주로 이제 정확히 보는 게 어떤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요즘도 아마 동일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신입사원을 뽑거나 할 때는 이건 정책 공통적인 거야. 예전에는 약간은 학벌 좋고 씩씩하고 약간 뭐 시키면 다 할 것 같고 이런 애들이 최고 인재였잖아. 근데 점점 스카이 장교네? 스카이 장군은 못 가는 데 없었지. 스카이 장교 10개 붙고 막 어. 그런 거지. 근데 사실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었어. 내가 보기엔 편의점도 그랬던 것 같고 나도 예전에 몸담았을 때는 좀 그랬었던 것 같고 한마디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예전에는 단순히 스펙이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봤다면 지금은 직무 적합도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이 우리 직무에 얼마나 잘 맞는지 적합한지 그걸 많이 보려고 해.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어떤 뭐 사학 면접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직군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한 그 면접 툴을 많이 맞아. 개발했었어. 상황 면접 많이 하더라. 예를 들어서 뭐 점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간판을 교체해야 돼. 이건 이러진 않아요? 그런 것도 있어. 있었어? 있을 수 있지. 진짜 간판을 교체해야 되는데 설득해라.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렇게 쉽게 문제를 내지는 않지. 이거보다 더 어려워? 왜냐면 자료 같은 걸 많이 주지. 예를 들어서 뭐 부연 설명을 약간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도 주고 뭐 간판을 바꾼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 까먹었다. 까먹었어. 아무튼 내가 그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좀 주는구나. 그렇지. 단순히 어떤 하나의 토픽, 일화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게 맞아요. 한계가 있어.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데이터, 한마디로 좋은 데이터도 있고 가라 데이터도 있고 어떤 우리가 뭐 기존의 스테이크홀더들끼리 이해관계자끼리 했던 그런 대화가 담긴 어떤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회사에 내려온 공지문이라든지 이런 걸 예시로 막 넣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걸 갖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그럼 논리적 사고력을 딱 보는 거네.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하지. 그럼 페이크 정보들을 막 이렇게 넣어놓고 그렇지. 그 중에 핵심 되는 정보들이 있고. 약간은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실제 업무 현장 가서도 분명히 좀 떨어지거든. 헛다리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지. 이제 승진을 낸다고 교체하라고. 그렇지. 무슨 상황이 아닌데 나는 얘기하고 있는데 화내고 있고 막 웃기잖아. 약간 그런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지. 나는 되게 열심히 이게 설계를 되게 잘 해놨다. 그럼 저가 유지를 뽑아야지. 회사에서는 그 인당 채용 비용이라도 다 고려를 하고 있잖아. 우리가 맞아. 이 사람 뽑았는데 이 사람 적응 못한다든지 나간다든지 하면 회사에서는 굉장한 이제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한 돈을 세이브하는 게 꼭 목적은 아니잖아.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잘 묶어두는 것도 그것도 회사에서는 굉장히 이제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그럼 그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일해본 거는 되게 큰 메리트가 되나? 그거는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번 했었다. 진짜 많이 물어봤어.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건 이거 같아. 내가 편의점에 단순히 알바하러 가는 사람 많잖아. 우리나라 편의점 몇 개야? 내가 3, 4만 합쳐도 내가 알기로는 한 4만 개 될 거야. 4만 개구나. 근데 거기에서 한 번이라도 일 안 해본 사람이 있어.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영업 관리 잘하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지. 접근을 하고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치. 진짜 이 일을 배우고 싶어서 갔어. 그랬으면 내가 단순히 용돈 벌려고 간 게 아니고 뭔가를 좀 배우려고 이걸 조금 보겠지. 그리고 분석도 나도 스스로 할 거고. 예를 들어 9시, 10시에 아침 먹으러 많이 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찾는데 그럼 뭐 점주한테 이런 상품 넣어보세요. 이 상품 좀 더 갖다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진짜 하는 데도 있어.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들어와서도 잘하고 면접이나 이런 전형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능력을 많이 발휘하는 경우가 있지. 하지만 단순히 아까 처음 질문이랑 다시 되돌아가는 건데 편의점 경력이 진짜 입사하는 데 도움이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력서에 쓰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 자소서에 녹일 만큼 나의 인사이트나 그렇지. 성공 원리가 좀 녹아져 그렇지. 있다. 그게 내가 딱 말하는 그 시사점이지. 그렇구나. BGF 리테일, 그 다음에 GS, 그 다음에 약간 롯데, 세블류. 일단 저는 편의점 전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런 인재를 좀 원하더라. 마지막 정리 한 가지. 이런 인재를 원하더라.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감히 얘기하는 거고
되게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조금은 혁신을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DNA가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언제까지 오퍼레이션만 해갖고 수익이 나겠어.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더 미래 10년, 20년, 30년을 굴러갈 수 있도록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누가 시키는 일만 잘해 라고 하는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봤자 사실은 우리한테는 회사의 큰 발전을 기여할 수는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변화를 가지고 혁신을 이룰 거야. 작은 것부터 내가 만약에 영업 관리자다. 작은 것부터 내 점포에서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혁신을 이뤄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회사에서 이제 회사의 어떤 10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나는 이제 지금 듣다 보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뭐 형이 있었던 회사뿐만 아니라 딴 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신입사원인데 나는 권한이 좀 있는가 뭐 그런 느낌이 드네. 어떤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아예 그 신입사원들은 그런 고민조차 안 하는 걸 원하는 회사들 되게 많거든. 완전 조직적인 거지. 체계화가 돼가지고 컨설팅도 그냥 딱딱 죽여.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 뭐 이런 쪽인 분위기거든. 영업 관리가. 근데 그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사람의 분석과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해주는. 그렇지. 근데 다만 그건 있어. 어쨌든 우리는 회사기 때문에 내가 분석을 했지만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 거기에 대해 의사결정을 받아야 돼. 근데 그런 의사결정의 폭이 예를 들어 일반 사무직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스펙트럼보다 훨씬 넓어. 왜냐면 내가 사무직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보고서, 어느 한 프로젝트 이래서 그 안에서만 되게 좁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점포, 상품, 점주 되게 건들 수 있는 게 많거든. 프로모션, 뭐 어떤 행사 많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실제로 바라보고 개선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업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 영업 관리자는. 그렇구나. 나 의외네. 나 편의점 영업 관리 하면은 되게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할 것 같았거든. 기본적으로 그게 루틴이 있긴 있지.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찾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나 끝내려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 그 편의점 영업 관리에서 이게 승진을 하면 어떻게 올라가? 그 위에 뭐 지역장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다 점포에서 일해볼 거야. 왜냐면 점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컨설팅 해야 되기 때문에. 점포에서 실제 일을 해? 그럼. 모두 다. 내가 3사 모두 다 처음부터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 몇 년간? 그건 회사마다 조금씩 틀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코리아 세븐 같은 경우는 뭐 한 1년 했었나? 그리고 내가 알기로 GS가 좀 길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한 2년 한다고 들었고. 근데 CU?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좀 짧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점포에서 일하면서 내가 물건도 주문해보고 알바도 뽑아보고 월급도 줘보고 뭐 알바 면접도 가보고 상품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뭐 회계 실제 이거 뭐 정산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얼마 썼는지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분석도 해보고 이런 연습을 일정 기간 동안 연습을 시켜. 경험을 시키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 영업관리자. 영업관리자로 들어가는 거고, 영업관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한 10년 정도 계속 그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약간 조금 숙련도 있게 그 일을 계속 해야 돼. 사실 어쩔 수 없어. 편의점 구조가 중간 다리를 만들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팀장 갈 수 있는 거고. 몇 년 정도 영업관리자해?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계속 바뀔 거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요즘 같은 때라면 한 10년 정도 하면 팀장이 되지 않을까? 되게 긴데? 근데 우리가 일반 회사 들어가서 팀장이 된다고 생각해봐.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야. 팀장이면 그렇지. 그러니까 중간이 없을 뿐이지 그냥. 그렇지. 중간이 없는 거야. 그게 없을 뿐이지 팀장이라는 거는 사실 10년 만에 못 다는 사람들도 있지 분명히. 성과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쵸. 빨리 다는 사람 내가 10년에 다는 사람도 보긴 봤어.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막 만약에 이제 직역도 이렇게 자주 옮겨주나? 2, 3년 내로? 이거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자들의 인사에서는 해봤으니까 알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뭐 석세션 플랜, 뭐 이런 거 승계자 뽑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호남권에 있는 전체 권역장을 한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의 훈계자를 우리가 설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호남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승계자가 될 수 있을까? 못하지. 없지. 그 말이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시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입사원 때는 많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좀 올라갈수록 팀장, 뭐 부장 올라갈수록 직무 순환, 지역 순환은 약간 필수. 불가피한 거지. 다 비슷하네 그거는. 그렇지. 똑같아. 영업이라는 건 비슷하지. 미안해요. 일단 식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괜찮아. 근데 계속 말을 시켜가지고. 괜찮아. 난 듣는 데다 먹고 언제 다 먹었어? 쓰레기까지 버렸어 나는. 쓰레기 버렸어? 나 식사 다 하고 밥을 못 먹게 하고 있어. 언제 갔어? 이게 갈지도 몰랐어.
저희 유튜브라는 공간을 새롭게 좀 활용하려고 해요. 유튜브 공간을 보면 여러분들 댓글 여러 개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댓글 이벤트인데요. 댓글에 뭐 제이콥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댓글에 자신이 알고 있는 팁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취업 준비 팁, 자소서 팁, 면접 팁 뭐든 괜찮아요. 그 팁을 남겨주시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을 막 누르잖아요. 이거는 랜덤이 아니고 그냥 따봉 버튼 가장 많은 사람, 팁 남겨주신 분들 중에 따봉 버튼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냥 취업 준비 솔루션을 다 쏘겠습니다. 아마 한 영상당 2명씩. 제가 요즘에 영상 많이 올리고 있죠. 그래서 한 영상당 2분씩 뽑아서 그냥 다 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공간이 저랑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소통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영상들마다 좋은 팁들이 다 담겨 있을 거잖아요. 그럼 서로 다 보고 좋잖아요. 좋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팁에 대한 따봉이에요. 거기서 다른 욕이 있는데 거기 따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선물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팁, 꿀팁. 예, 그 꿀팁들을 서로 공유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가장 좋은 분 2분씩 영상당 2분씩 뽑아서 저희가 3월이 종료됐을 때 취업 준비 솔루션을 배송해 드리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성한 3월 되길 바라고요. 4월이 시작될 때 새로운 프로그램들과 그 다음에 이벤트들 한 번에 정리해서 월간 인싸 담당자 이벤트 정리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인싸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월 자소 많이 쓰고 마무리 잘 합시다. 이상 안녕.